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헌재가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또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화면으로 한번 설명드리죠. 자, 헌재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재는 증거 신빙성 문제는 결국 재판부가 판단하겠다.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말들이 참 많은데 결국 이것 또한 헌재가 재판부 재량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렇게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선례가 있으니 그 선례를 이번에도 따라하겠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측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핵심 증인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증거 채택은 이것 또한 바로 졸속 심리 그리고 인권 보장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인 결정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2020년 이 형소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에 따라서 피고인이 부인을 하면 그러니까 검찰의 신문 조서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건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부인을 하면 이건 증거 능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법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렇게 재판부 재량으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헌재 소장 대행이죠. 문영배 재판관은요. 그동안 헌재 법정에서 헌재는 형사 법정이 아니다 거듭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변론기일 일괄 고지는 일괄 지정은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시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재판장님, 예, 있습니다. 그 조서를 말로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제시되는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이게 감사합니다. 갑 29. 증거 채택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채택되어 있습니다. 하십시오. 윤 대통령 측도 헌재 결정이 퇴행적이라면 날을 세웠죠.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이전부터 사실 지적을 해왔었는데 그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조차 당사자가 부인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예, 윤기찬 변호사님, 이게 지금 형소법 개정이 지난 2020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에서 조서가 작성된 것에 따르면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과 또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대로 한정해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로 못 쓰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탄핵 재판이든 어디든 간에 뭔가 판단을 하려면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사실관계가 있다 없다를 재판부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 사실관계를 있다 없다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증거예요. 네. 그중에 하나가 피의자 신문조서고 네. 그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증거 능력인 거죠. 그 만약에 그 권한대행 말씀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그 이후의 문제예요. 증거로 쓸 수 있는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이걸 내가 믿을까 말까는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본인 재량이 아니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피신조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네. 검사가 묻습니다. 그럼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대답을 해요. 자, 이거를 검사가 적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처음에 내 날인이 정확히 기재가 돼 있다. 그다음에 내가 그 당시 대답한 대로 검사가 잘 받아 적어줬다. 네. 이것들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했지만 나는 그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더라. 이게 내용 부인이에요. 네. 그대로 다 적혀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 자체를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그거 내가 한 대로 내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했으면 내용을 부인한 거예요. 그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헌재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거죠. 네. 잘못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전 문 권한대행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그 법률은 헌법재판소법만 있는 게 아니고 네. 형사소송법도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준용한다. 형사소송법을. 이 말은 뭐냐면 입법기술상 다 다시 적을 수는 없지만 그 형사소송법을 갖다 써라 이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안 갖다 쓰겠다는 거죠. 좀 형사소송법이랑 헌재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저는 유법한 말씀인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재판소법이 있어요. 만약에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안 갖다 써도 돼요. 네. 또는 재판이라는 이 재판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는 안 갖다 써도 돼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탄핵 심판 구두변론 하니까 갖다 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서면 심리하는 경우는 갖다 쓸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 이건 성질에 반하는 경우죠. 네.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도 없어요.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은 아주 유법한 재판 진행 내지 증거 채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 벌어진 데는 김현태 특임단장 그리고 이진우 여인영 등 이 전 사령관 등의 검찰 조서와 현재 증언이 다르고 그리고 현재 증인 출석했던 관계자들이 검찰 조서에 대해서 사실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희가 김현태 707 특임단장 목소리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려면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좀 답변한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안 맞는 답변이 많습니다. 사실 그 검찰 조사도 제가 17시간 조사 받았지만 지금 보니까 그것도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제가 어제도 군검찰 가서 좀 수정을 했고 내일 또 군검찰 갑니다. 그래서 내일 또 좀 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를 저도 봤는데 시간이 다 다른 3개의 통화를 합쳐놓은 내용이고 네, 계엄 당시의 지휘부였죠.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증인 부관이 얘기하기로는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런 통화를 한 기억이 있지 않나요? 지금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지금 우리 총무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과 또 제3자가 하는 얘기가 저의 기억이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의 내용이 대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증거 기록을 보면 이런 진술과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정말 많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14명의 명단을 제공하거나 이 사람들을 체포하라 이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으시나요? 여기서 예 아니요의 단문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증언들이 진술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들으신 대로입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의 경우에는 자신이 검찰에 가서 정정해야 될 내용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고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 역시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발언했던 내용이 대부분 아니다라고 전면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거 2020년에 형소법을 개정할 때 사실 이를 주도했던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인데 신현영 의원님. 그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검찰 조서는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그때는 고수하셨는데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까? 지금도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사실은 피의자나 아니면 피청구인에 대한 권리 그리고 진술에 대한 정정권 이런 것들은 보장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여기 헌재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그렇게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헌재까지 활용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법적인 그런 판단과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법조인은 아니어서 이게 헌재에서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 과정상에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긴 하지만 지금의 정말 탄핵 심리를 보면은 그 외에도 수많은 탄핵을 인용해야 되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 심리 과정에서 나오는 증인들, 여인영, 이진우 사령관 이분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부를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기억은 뭔가 잊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퇴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질 수는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고되고 있는 걸 보면은 사실은 김용현 즉 국방부 장관 그 대변인 그리고 변론을 하고 있는 고영일 변호사가 실제로 그런 사령관들을 일일이 구속 상태에서 찾아가서 뭔가 그런
내용에 대한 뭐 진술에 만났다는 대한 보도가 입맞춤 나오긴 했었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스토리상의 본인들의 그런 정황들을 했던 부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헌재에서의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하는 것이 비상계엄과 탄핵에 있어서의 본인이 군인으로서 정정당당하게 발언하는 것인가 아니면 형사재판에서 나의 형을 감형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의 진술을 바꾸거나 또는 부인하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때는 사실은 검찰 조사를 받거나 경찰에서의 그런 조사를 받을 때 네. 피의자로서의 일반 시민으로서 본인의 방어권이 상당히 제약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일개의 시민들에 대한 그런 인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민주당이 개정을 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런 사령관 정말 국군의 통수권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그런 방어를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토론과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혜영 의원의 말씀은 일단 그 관련자들이 헌재에서 하는 증언이 자신의 재판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헌재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좀 주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진우 사령관의 이야기면은 네. 이진우 전 사령관이 한 말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검찰에서. 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이진우 그 수방사령관이 했다고 검찰 조서에 나와 있는 것은 공수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4번 전화를 해서 이 심지어 뭐 본회의장에 가서 4명이 1명씩 덜 쫓겨나가라 이런 말을 했다. 또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라고 했다. 이거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우 사령관은 본인이 한 말이 아닌 게 대부분이란 거죠. 그럼 이게 누가 했느냐? 수행장교라고 이야기를 나왔어요. 그럼 수행장교를 불러서 확인을 해야죠. 네.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각종건 사령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도끼로 문을 부수라는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도끼로는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검찰 공수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누가 했는지를 밝혀내서 그 사람을 헌재에 불러야 돼요. 헌재에 불러서 그리고 또 특히 그 각종건 사령관은 본인이 이 지휘 통제소에서 스피커를 켜놓고 이야기해서 다 들었을 거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들었던 그 중간 지휘관들이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을 거예요. 도끼 이런 것을 만약에 했다면은 그것이 그 각종건 사령관이 안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불러야죠. 지휘관들을 다 불러야죠. 헌재에서. 그래야지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금 파면을 하는 문제인데 검찰 공수장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나중에 혹시라도 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은 이것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문제고 네. 특히 지금 그 헌법재판소 그리고 특히 이 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나 어떤 역할이나 지위를 스스로 막 격상을 시키고 있어요. 무한대로 격상을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어떤 검찰 조서도 그것은 검찰 조서가 맞는지 나와서 정인을 한 신문이 맞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그냥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면 돼.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이러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불복 운동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